사랑하는 우리 딸 김주희, 죽음에서 건져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정말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조금씩 웃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지난 한 달 동안의 병상 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에 적혀있는, 오늘 올린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원 파티마 병원 신생아 예방접종 마상혁 교수.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 예방접종. 2018년 8월 9일 목요일, 창원 파티마 병원 새벽 응급실. 대기 후 아침 첫 진료, 대기 후 오후 재진료. 입원. 파티마 병원에선 치료가 안 된다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급후송.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간 이식 외에는 답이 없다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급후송.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송.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은 제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한 달여 동안에 너무도 급박했던, 정말 생사가 위중했던 그 순간순간의 기록들입니다. 멀쩡하게 잘 놀던 아이가 예방접종 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괜찮지 않았고 아기 엄마가 아기가 안 괜찮다고 그렇게 다시 진료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후에야 비로소 재진료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피검사와 이하 검사를 통해 아이 상태가 너무도 위중하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의사분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아이가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간 이식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고, 그런데 너무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수술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겠다고 하시면 신청을 해 놓겠다고, 그러나 혹시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붙잡고 매달릴 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제 안 사람이 창원 파티마 병원에 올렸다가 삭제당한 글의 원문입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 다시 게시한 상태입니다. 4개월 된 우리 딸,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15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지 15일이 돼가네요. 이제 5개월 됐네요. 그동안 정신이 없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포도막염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해서 모유 수유를 못하게 되어 분유를 먹이는데, 오직 100% 모유 수유만 하던 아이라 분유를 거부하고 3일 동안 물만 겨우 120cc 정도 먹은 상태에서 8월 6일 예방접종
폐렴규균, 내수막염. 이 할 때가 되어 창원 미즈맘 산부인과 부속 소아과에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3일 동안 물만 먹었는데 예방접종 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곳에서는 3일을 굶었으면 전해질도 떨어졌을 거고 탈수도 되었을 텐데 여기서는 안 되겠다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먼저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맞으라고 해서 창원 파티마 소아과로 바로 갔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마상혁 과장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걸 말씀드렸더니 청진기 몇 번 대보더니 괜찮다고 맞으라고 했고, 저는 검사 안 해봐도 되겠냐 재차 물었고, 또 괜찮다는 의사 말을 믿고 예방접종을 했고, 모의 수유도 해도 된다 해서 예방접종 후 바로 수유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가 축 늘어져서 기운 없어 했고,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그랬지만 이번 접종은 살짝 버거운가 보다 생각했고, 다음날 새벽부터는 머리와 몸이 뿔덩이 같고 손발은 차고, 기에 열을 재면 37.6에서 37.7로 왔다 갔다 해서 해열주도 못 먹여서 위증하는 물로 계속 닦아주는데도 나아지질 않고, 하얀 병까지 봐서 너무 놀라 다음날 아침 7시에 파티마 응급실로 갔고, 거기에선 곧 9시에 외래 진료가 시작하니 마상혁 과장님께 진료를 보는 게 좋겠다 해서 2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가 접종한 다음 날부터 몸이 불덩이 같다고 이상하다 했더니 열을 체크하더니 미열이라고 괜찮다고 했고, 검사도 안 해보고 유산균 제제와 38도가 넘으면 먹이라고 해열제 처방을 내렸고, 소변 검사하고 가라고 해서 패치 붙이고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아이가 5시간 동안 소변을 보지 않아 오후 진료 시작하자마자 또 진료를 받습니다. 그때서야 피검사와 복부검사 초음파를 실시했고, 2시간 뒤 응급상황이라고 간 수치가 정상이 30인데 3,440이 나왔다며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했고, 거기서 또 안 된다고 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라고 가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수치는 5,000을 넘었었고, 간조직 검사 결과 간이 큰 충격을 받아 녹아내리고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상혁 과장님께 묻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3일을 굶은 우리 딸에게 검사도 안 해보고 그 독한 균과 싸우라고 접종을 해도 된다고 왜 그러셨어요? 과장님 가족이었으면 그렇게 성의 없이 진료했을까요? 간 쇼크가 와서 1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신장 투석으로 피를 흘려줘야 했고, 하루에 수혈을 3-4번을, 이제는 간 이식만이 살 길이라는데 마상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겨우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아이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네요. 왜 그랬어요? 우리 아이 의료보험 일종이라 가난할 거라 생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신 건가요? 왜 그렇게 성의 없고 무책임하게 진료와 진단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상하다 했을 때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하며 딱 잘라 무시해버리고 왜 그랬어요? 왜? 간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입은 후 이틀 만에 누렇게 떠버린 아이의 얼굴. 아기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지. 창원 파티마 병원 마상혁 교수는 여전히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강변합니다.
3일을 굶은 아기에게 백신은 더 이상 무해한 약물이 아닌 극도의 위험한 독극물임을 이 양반은 여전히 나는 모른다라는 식의 개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아이가 서울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갑자기 황달이 심하게 와서 누렇게 떠버린 아이의 얼굴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 처음에는 카메라 설정이 잘못되었는가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 손과 비교를 하니까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가 정말 극도로 안 좋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른들도 이 정도 수치면 정신을 잃을 정도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의식을 잃지 않고 버텨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면 급성간부전은 기본적으로 뇌로 인한 뇌혈관이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아이가 지켜준 생명들입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지켰고 이 아이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된 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